안녕하세요. 네, 사피 합격 케어 패키지를 진행하는 덩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험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바로 수리 추리 논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시간은 객관식이 총 15문제, 총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. 자,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거냐면은 자, 응용 수리, 자료 분석, 도형 추리, 논리 추론 이런 것들이 나와요. 자, 응용 수리 한다면 뭐 거속시, 그다음에 농도, 일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거 확률 같은 것도 나옵니다. 이게 총 5문항. 자,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문제 4문항, 도형 추리 2문항, 논리 추론 4문항 이렇게 해서 총 15문제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문제들이 조금씩 좀 쉬웠다가 점점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CT보다도 어렵다라는 그런 평이 있을 만큼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합격 예상 문항수는 11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논리 추론이에요. 논리 추론이 상당히 어렵고요. 응용 수리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살피시면 좋겠어요. 자, 이번에는 CT입니다. 자, 컴퓨테이셔널 띵킹 문제가 되겠고요. 예전과 조금 달라요. 예전에는 30분 동안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40분 시간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. 자,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큰 문제 5문제가 있는데 그 한 문제당 소문제가 5문제씩 이렇게 끼어 있어요. 소문제들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예상 출제 유형은 동적 계획법, DP라고 하죠. 그 다음에 그리디, 이산수학,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등등등이 있는데, 자, 이 내용들은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나마 그래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수학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해결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확실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합격 예상 문항수는 큰 문제 3개 그래서 작은 문제 5개 섞여서 한 15문제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조금 다행이라면은 예전에 비해서 CT 문제가 조금 더 쉬워져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풀만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수리 추리 논리 경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1기 때부터 지금 이제 최근에 본 게 7기죠.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볼 게 우리가 8기가 되겠는데, 자, 전반적인 경향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함께 보는 이런 시험이라고 했을 때 전공에만 유리하는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이 취지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수리 추리 논리 문제가 어려우면요,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함께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자, 그러니까는 뭔가 공정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죠. 자, 내용은 이렇습니다. 뭐 시간, 속력, 거리 문제, 농도, 일률,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, 최소 공배수 관련된 거, 금액, 확률, 그리고 날짜 관련된 문제들, 방부등식 문제들 이렇게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료 분석, 도형 추리, 논리 추론 이렇게 되는데, 자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료 분석과 논리 추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항의 개수는 예전과 좀 비슷비슷합니다만은, 자, 이게 차수가 있어요. 뭐 1차시, 2차시, 9시, 11시, 13시, 그러니까 13시면 1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문제들이 좀 랜덤으로 막 섞이게 됩니다. 랜덤으로 섞이다 보니까는 여기는 그 문항수가 조금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는 논리 추론이 상당히 어려운데 운이 나쁘면 막 6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운이 좋으면 3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료 분석도 사실 자료 분석 문제가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풀만 하거든요. 하지만 이제 그 문제들이 또 많은 경우가 있겠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랜덤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,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GSAT이랑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GSAT에 관련된 GSAT은 본 적은 없지만 GSAT에 관련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들을 저는 다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시험을 보고 난 후기들을 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. 그래서 봤을 때 GSAT의 내용보다는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하지만은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CT 보겠습니다. CT도 역시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고 저희가 이제 바탕을 해서 재구성을 한 건데요. 역시 이제 9시, 11시, 오후 1시 이렇게 3개의 시험을 보게 되겠고, 전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관련되지만은
처음에는 많이 분포가 이렇게 넓혀져 있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풀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장점, 이게 좋은 점이 되죠.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 자수와의 인연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,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덩킴이었습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